자, 여기 이제 전기에너지 생산과 수송에서 일단 전기에너지 생산에서 전자기 유도 나오고 전기에너지 수송에서 이제 전기에너지와 전력 이 두 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이 좀 어렵게 나올 테니까 이 부분을 잘 정리해 두시면 되고, 이거 전자기 유도는 어차피 중3 때 한번 했었기 때문에 그닥 어렵진 않을 텐데, 근데 그때하고 좀 다른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문제도 좀 풀면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념적으로 보시면, 일단은 전자기 유도, 얘 왜 생기냐? 유도돼. 그지? 자기장이 변해서. 이 자기장 변화가 있어야지만 전자기 유도가 생깁니다. 그죠? 그럼 이런 자기장 변화를 일으킬 때 여기 자석을 움직이거나 코일을 움직이거나 이러면 자기장 변화가 생기겠죠? 두 가지 방법이에요. 그럼 그때 흐르는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합니다. 요거 정리만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로 갈 텐데, 유도 전류의 세기를 구하는 거와 유도 전류의 방향을 찾는 게 이제 두 가지가 문제고요. 세기와 방향을 계산 문제로 나올지 어떻게 나올지는 일단 모르겠는데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봐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측면에서 문제를 접근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자기 유도 문제들은 대부분 다 세기와 방향을 물어볼 거니까 이 세기와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걸 알려면 얘네들의 전반적인 내용적 정리가 필요해요. 물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좀 알아야 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 두 가지를 좀 정리할 테니까 이쪽으로 와보면,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정리해야 될 건 뭐냐면 자기장, 전기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자기장하고 전기장 얘기를 하는데, 자기장의 방향과 전기장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자기장 방향은 자석에 놓인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죠. 전기장은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전류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겠죠. 기본적으로 방향이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때 뭘 배웠냐면 직선 전류, 원형 전류, 그 다음에 코일에 의한 자기장, 이걸 배웠어요. 즉 전기가 흐르면 자기장 생긴다고 배웠단 말이에요. 기억나십니까?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 코일에 의한 자기장. 이거 방향 찾을 때 뭘로 했어요? 손가락. 누가 몰라 이 새끼야? 어떤 손가락이지? 엄지. 엄지, 그치? 오른손이죠? 오른손. 그럼 오른손에서 엄지가 뭘 나타내요? 전류의 방향. 원래는 이 두 가지로 나누죠? 이 두 가지 같은 경우는 이 엄지손가락이 전류 방향이죠. 그죠? 네, 나눠서 할게요. 이것도 헷갈리실 것 같아서 나눠서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 건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내가 굳이 안 가르쳐 주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직선 전류와 원형 전류에서, 우리 오른손 갖다 할 때, 엄지가 있고, 네 손가락이 있어요. 요 두 개는, 이 엄지손가락이 전류 방향이고요. 네 손가락이 자기장 방향이에요. 근데, 코일은, 전선이 감겨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로 이거 엄지를 어떻게 갈고, 이게 길으면 얼마나 길다고. 이게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반대가 됐었죠. 기억나십니까? 네.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자기장 방향이 됐고, 네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 됐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요렇게 바뀌었다고요. 됐어요? 네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 되고, 엄지손가락이 N극 방향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는 지금 어디 거로 할 거냐면 여기 거로 할 거죠. 왜냐면 전자기 유도는 코일에서 주로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오른손 법칙의 얘를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찾으실 수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이제 요걸 이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자기 유도의 핵심은, 여기서 이제 정리하면, 전자기 유도의 핵심. 딱 하나예요. 자기장에 변화가 생겨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걸 나타내는 식이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냐 하면 일단은 패러데이 법칙 있죠. 패러데이 법칙.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하는 건 전력, 유도, 전압에 대한 얘기인데 이걸 알려면 이제 좀 이따가 뭐 저것도 할 건데 이걸 알려면 여러분들이 일단 첫 번째로 여기서 알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오메 법칙 있죠. 오메 법칙이 좀 머릿속에 있어야 돼. 오메 법칙이 뭡니까? 그지? 요건 다 알고 있죠. 자, 요 개념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자석이 움직이던 코일이 움직이던 그 재료는 안 바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저항은 일정하니까 전류와 전압이 비례한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유도 전류를 구하려면 여기에 유도자만 들어간 거야. 유도 전류를 구하려면 유도 전압을 알아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야 얘가 전류가 흐르는 게 되는 거니까. 전압 자체가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잖아. 그러니까 전압을 알면 전류의 흐름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세기를. 그래서 이 패러데이가 이 유도 전압에 유도 전류의 세기를 나타내는 식인데 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식을 잘 봐야 돼. 코일이 많이 감겨 있으면 많이 감겨 있을수록 유도 전압 커지겠죠. 그죠? 맞죠? 많이 감겨 많이 있어서 자기장 커지니까. 그 다음에 시간당 자기장 변화인데 몰라도 된다 이거. 내가 식 외우라고 안 했다. 그냥 뜻만 정리하시면 돼요. 시간당 자기장 변화인데 이 뜻이 어떻게 되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머릿속에 좀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일단은 가문수에 비례합니다. 가문수. 자, 요거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말로 정리해 놓으세요. 이거 시간당 자기장 변화. 시간당 자기장이 변하든지 아니면 면적당 자기장 변화. 요 두 개가 만들어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자기장이 변하든지 아니면 자기장을 받는 면적이 바뀌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자기장이 변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요거에 의해서 유도 전력이 유도 전압이 결정되더라 이거예요.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가 하나 붙는데 이 앞쪽에 요거는 유도 전류의 방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유도 전압 이렇게 하면 일반적인 전압이랑 헷갈리기 때문에 얘를 다른 말로 기전력 이렇게 해주는데 기전력이란 말은 힘이 아니야. 전압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혹시나 선생님이 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식을 외우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어차피 나중에 고2 가시면 물리 하시면 식은 어차피 하시게 될 건데 이 식 안에 있는 한국말을 기억하시라고요. 유도 전압이 커지려면 많이 감던가 시간당 자기장 변화가 크던가 면적당 자기장 변화가 크던가 둘 중에 하나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걸 머릿속에 갖고 있으라고. 식을 외우라는 소리가 아니야 지금. 이 패러데이가 말하는 얘기가 이 얘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렌츠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렌츠 법칙. 렌츠 법칙은 저기 나와 있는데 얘는 뭘 하는 거냐? 유도 전류의 방향을 나타내는 거다. 자, 유도 전류의 방향은 지금 여기가 유도 전류 방향이라고 그랬죠? 왜 마이너스가 붙었냐? 항상 자기장 변화의 반대 방향으로 생긴다 이거야. 그러니까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긴다라고 해도 기억해 놓으시면 괜찮을 텐데 자기장이 변하는 변화의 반대야. 자기장의 반대가 아니라 자기장 변화의 반대야. 자기장이 늘어나면 줄이고 싶고 줄어지면 늘어나고 싶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 자기장 변화의 반대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따로따로 시험 문제에 전류와 방향을 찾아라 하는 문제들이 나올 거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오메 법칙까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나중에 이제 계산하시면 요거까지 여기 껴들어가서 계산하는 문제들이 나올 거라고요.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유도 기전력을 알고 그리고 그 새끼 저항을 만약에 준다면 유도 전류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오메가 법칙까지 끼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메카닉 내가 지금 가장 간단하게 설명한 거야. 일단 자기장 변화가 생겨야 되고 이 자기장 변화를 통해서 면적당 시간당 자기장이 변하면 이 자기장 변화의 반대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유도될 것이다.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걸 법칙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서 내가 한 이 방향 찾는 방법을 일단 머릿속에 넣어놔야 얘네가 뭘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와보시면 여기 써 있어요. 유도 전류의 세기는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써 있어. 그지? 일단 빨리 움직여. 그럼 자기장 변화 빨라지겠지. 됐죠? 그 다음 자석이 세져. 그럼 자기장이 세져겠지. 그러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코일의 가문수가 많아. 그러면 유도 전류가 더 많이 흐르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가 패러데이. 그러니까 한국말을 식으로 좀 바꿔놨다 뿐인 거예요. 식이 나왔을 때 한국말로 어떻게 바꿀 건지 잘 기억해 두시고 이 유도 전류의 방향 그대로 써 있어요.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어요? 내가 지금 자기장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라고 그랬어요. 자기장의 반대 방향이 아니라 그것만 안 놓치시면 안 틀려요. 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이제 밑에 갖다 방향을 찾을 건데 자 이제 보세요. 여기서 이제 방향을 하나하나 찾아봅시다. 쉬워. 자꾸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워지는 거야. 자, 이제 봐봐. N극하고 이렇게 쭉 있어요. S극, S극. 코일이 여기 감겨있고. 자, 그랬을 때 N극은 나오는 방향이지, 자기장이. 맞잖아. 그럼 나오는 방향이 가까이 온대요. 그러면 이게 많아진 거지. 코일의 입장에서 보면. 얘가 많아졌어. 얘가 많은 게 싫어! 나는 반대로 유도한다고. 이렇게. 됐냐? 그럼 이 코일이 여기가 N극이 되고 여기가 S극으로 유도되는 거라고. 됐냐? 그러면 이때 전류가 흐르겠지. 자기장 변화가 있었으니까. 그럼 얘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오른손 법칙. 이게 N극 방향이라며. 그럼 이렇게 감어. 그러면 이렇게 따라가면 되겠지. 그랬을 때 전류의 방향이 얘가 이렇게 흐른다라고 하는 게 이거 유도 전류 방향 찾는 게 첫 번째 문제야. 됐어요? 무슨 말인지? 자, 똑같아. 요번에 얘 N극이 어떻게 된다고요? 멀어져. 얘가 많았는데 얘가 적어져. 됐어요? 무슨 말인지? 얘가 적어지니까 얘를 많게 하고 싶다. 됐냐? 변화의 반대라 그랬다. 그러니까 이번엔 여기가 N극이 되고 여기가 S극이 되지. 그러니까 얘는 방향을 손가락으로 해보시면 이렇게 돈다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 새끼는 지금 요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시험 문제로 이렇게 돌기 때문에 이 새끼가 반시계 방향이다, 시계 방향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야. 자, 그럼 이쪽으로 또 넘어가 봅시다. 요번엔 S극이야. S극은 조심해야 돼. S극은 자기장이 들어간다. 맞지? 이게 가까워온다고. 다시 이쪽이 많아진다고. 맞냐? 이쪽이 많아진다고. 이게 많아지는 게 싫어. 그럼 나는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유도한다 이거야. 됐냐? 무슨 말인지? 그러면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 그러면 이렇게 해서 또 돌려. 자, 이거 따라가서 방향 못 찾는 새끼들 그림 못하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원근감 없는 거니까. 알아서 돌려. 알았지? 자, 그러면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되더라.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요 새끼는 지금 시계 방향이 되겠네. 그 다음에 얘도 또 이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의 S극이 멀어진답니다. 그럼 얘는 이게 작아지는 거야. 맞지? 이게 작아지니까 나는 이게 많고 싶어. 됐냐? 그러니까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 그래서 돌려보시면 얘네가 이렇게 유도전류가 흐르더라. 됐습니까? 그럼 얘는 반시계가 되겠지. 그래서 중학교 때 가르치는 건 뭐냐? 가까워지면 같은 극, 멀어지면 다른 극, 가까워지면 같은 극, 멀어지면 다른 극. 됐냐? 중학교 땐 이것만 외워도 충분했어.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알겠습니까? 저 극에 대한 개념적 정리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나올 수 있는 문제. 자기력의 종류. 자기력의 종류. 딱 두 가지야. 인력, 청력밖에 없다. 그럼 얘는 N극, N극 됐으니까 청력이다. 맞지? 얘는 S극, N극 됐으니까 인력이다. 얘는 S극, S극 됐으니까 청력이고 N극, S극 됐으니까 인력이다. 됐냐? 할 수 있겠지? 요 정도 개념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찾아주셔야 됩니다.
요러한 문제들이 나오면 참 생큐베리 감사인데 이거보다 좀 어렵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 정도만 내용 정리해 두셔도 충분합니다. 됐어요? 하실 수 있죠?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방향 찾는 건 쉽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요 문제는 아마 모르겠다. 뭐 기초로 나오는 문제들이니까 한 번씩 정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요렇게 실험으로 문제로 낼 수도 있어요. 실험으로 낸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거는 정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일단 조건을 잘 보셔야 돼요. 이런 실험 문제가 나오면 검류계가 있습니다. 전류가 흐르면 바늘이 움직이겠죠? 그죠? 그럼 이게 N극일 때 N극을 가까이 했답니다. 자, N극을 가까이 했답니다. 됐죠? 그랬을 때 이 새끼의 검류계 바늘이 오른쪽으로 갔대요. 됐어요? 자, 요거 하나 줬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하나 조건 하나 준 거야. 그러면 만약에 멀리 하면 반대로 가겠죠? 됐어요? 여기까지는 됐지. 근데 이번엔 극을 바꿨다고 해봅시다. 원래 이렇게 되는 N인데. 됐어요? 그러면 S극을 가까이 했을 때는 당연히 N극을 멀리 할 때랑 똑같겠지. 됐냐? 그 다음에 S극을 멀리 하면 N극을 가까이 할 때랑 똑같겠지. 됐냐? 이건 뭐라고요? 준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어? 만약에 이러한 조건을 줬을 때 다음을 물어볼 수 있겠지. 맞냐? 근데 만약에 반대로 여기를 S극으로 바꿔서 이 조건을 줬다면 여기 있는 건 다 달라지는 거지. 됐냐? 그래 이거 외우는 거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조건 보시고 검류계 바늘이 어느 쪽으로 갈 건지는 조건 보고 따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머릿속에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 자석의 빠르기. 당연히 바늘이 크게 움직인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전류가 많이 흐르면 검류계가 이쪽에서 이만큼 정도 갔다. 그러면 뭐 더 많이 갔다. 여기 좀 각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전류가 더 많이 흐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각도가 크게 휘면 휠수록 훨씬 더 유도 전류가 잘 흐른 거다. 됐습니까? 그 다음 정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틀리시면 안 돼요. 자석이 온단 말이야. 그럼 유도 전류 생기지? 섰어. 그럼 어떻게 돼? 유도 전류 안 생기지? 왜? 자기장 변화 없으니까. 됐어요? 무슨 말인지? 변화 없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장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만 머릿속 안에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네들의 고도한 계산을 요구하진 않을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만 유념해 두시면 여기서는 어려운 문제는 없을 거예요. 방향 찾는 거랑 크기 비교하는 거 정도만 나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그 정도는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 두시기 바랍니다. 어렵진 않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전자기 유도의 이용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전자기 유도의 이용 통합과학에만 나오는 문제입니다. 외우세요. 나중에 이제 뒤에 것도 또 나올 수 있으니까. 발전기, 무선 충전기, 인덕션, 교통카드, 전기 기타 등등등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답니다. 그렇다고요. 그 다음에 그림 잘 보세요. 자석 주위에 자기장이 있고요.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위에 자기장입니다. 똑같이 생겼죠? 그죠? 여기서 요 선, 요걸 뭐라 그래? 자기력선이라 그러죠? 자기력선. 어렵진 않죠, 그죠? 자기력선. 이 자석이 흐르는 흐름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눈으로 보이게끔 한 가상의 선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교차되거나 끊어지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항상 이어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틀리시면 안 돼요. 여기 보세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다. 맞죠? 그죠? 바깥에서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 그러면 안에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S에서 N으로 가야 됩니다. 조심하세요. 자석 내부에서는 S에서 N으로 가야 돼요. 끊기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됐죠? 외부에서만 N에서 S로 가는 거예요. 우린 외부 거를 보기 때문에. 됐죠? 여기도 마찬가지. 코일 안쪽에서는 S에서 N으로 가는 겁니다. 방향 틀리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나머지가 N에서 S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자기력선의 얘의 접선 방향. 이 접선 방향이 자기장 방향입니다. 요 정도는 어렵지 않죠? 접선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다. 됐죠? 그 다음에 간격이 촘촘할수록 자기장이 세집니다. 됐죠? 그러니까 자기장의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정리 좀 해두셔야 됩니다. 접선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고 촘촘할수록 자기장 세진다. 그러니까 자석의 양 끝이 제일 세다 이 얘기겠지. 됐습니까? 촘촘하니까요. 정리 잘 해두시고. 자, 그러면 전자기 유도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정리가 됐어요. 그럼 이거 갖다 뭐 하려고요? 전기 생산하려고 배운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발전기 배우는 거예요. 발전기. 이 봐봐. 발전기. 안 어렵다. 자, 발전기라고 하는 건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장치야.
얘는 대표적인 발전기는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대표적인 장치. 근데 문제에서 잘 봐야 되는 게 여기 보면 전구 있지? 보이냐? 여기 전구 있지?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전구 있으면 발전기다. 여기 건전지 꼽히면 전동기다. 똑같이 생겼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전구가 꼽아져 있으면 발전기예요. 반드시 기억. 됐습니까?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봐봐. 코일이 빠르게 회전할수록 유도전류의 세기가 세진다. 당연한 얘기지. 자기장 변화가 커지니까. 됐죠? 코일이 회전할 때 자기장이 수직으로 통과하는 코일의 면적이 증가할수록 유도전류의 세기가 세진다. 다시. 코일이 회전할 때 자기장의 수직 또는 면적당 자기장 변화율이 증가할수록 유도전류 세진다. 맞지? 그 얘기를 같이 써놓은 거야 지금 여기. 자, 그럼 이 얘기를 니네들이 이제 정리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 이 밑에 거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봐야 된다 이거. 자, 이제 봐. 밑에 얘기를 해줄 테니까 잘 봐. 여기에 N극에서 S극으로 자기장이 갈 거야. 요게 고리 하나라고 생각해봐. 코일의 고리 하나. 됐니? 코일의 고리 하나 요게. 그럼 얘가 요 상태로 있으면 자기장 받는 면적이 적지. 근데 얘가 점점점 어느 쪽으로 돌아가냐? 아, 이쪽으로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돌아가면 자기장 받는 면적이 점점 넓어지지. 그래서 수직이 됐을 때 제일 커지지. 됐냐? 다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 동안 수직으로 통과하는 자기장을 받는 면적이 증가하는 거야. 맞지? 그럼 자기장에 받는 면적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자기장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야. 맞지? 그러니까 면적이 증가됐어.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게 증가되는 게 싫어! 이게 증가되는 게 싫다고! 나는 그럼 반대로 유도해야 되겠지. 그럼 이 코일 자체의 자석은 이쪽으로 갈 거야. 맞냐? 그럼 이렇게 돼서 이렇게 유도하는 거지. 됐냐? 그러니까 얘 지금 유도 전류 방향 이렇게 갔지. 봤냐? 보이냐 지금? 이렇게 돌아갔지. 됐냐? 90도 딱 넘어가면서부터는 어떻게 되니? 면적 감소하지. 그치? 이쪽으로 오는 게 줄어! 난 이거 주는 게 싫어! 그럼 나는 얘를 증가시키고 싶어. 맞지? 그러니까 이 새끼는 이쪽 방향으로 유도하겠네? 그럼 얘는 이쪽이 자석이 되고 이렇게 감기지. 그러니까 유도 전류 방향 지금 이렇게 돼 있지. 보이냐 지금? 됐어?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겠지?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그제?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자기장 변화의 반대 방향이라고 누누이 얘기했다. 이쪽 방향으로 증가하면 이쪽 방향으로 감소시키면 되고. 됐냐? 됐지? 이쪽 방향으로 감소하면 이쪽 방향으로 증가시키면 되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유도전류 돌아가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하실 수 있죠? 자, 그 다음 발전소의 발전기인데 원래는 지금 위에 그림을 보시면 코일을 돌렸죠. 근데 원래 발전소의 발전기 구조를 보시면 여기 기체나 액체의 흐름으로 회전 운동하는 장치, 이걸 터빈이라고 불러요. 됐어요? 이게 돌아가면 이 안에 자석이 돌아가요. 일반적으로는. 됐습니까? 대형으로 만들면. 됐습니까? 그래서 코일을 돌리는 것보다 자석을 돌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깥쪽에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일과 축을 따라 회전하면서 자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됐어? 이게 일반적인 발전기의 모습입니다. 됐죠? 그럼 요 터빈을 돌려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전기 만들어지는 거지. 그치? 발전기 됐으니까. 그럼 조 새끼를 누가 돌려줄 거냐에 따라서 발전소의 이름이 달라지는 거지. 됐냐? 자,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간이 발전기 한번 봐보세요. 이것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간이 발전기 뭐가 있을까? 여기 보면 그냥 이거 봐. 이거 니네 집에는 없지, 그지? 양력기 이렇게 하면 여기 자석다리 콜 쭉쭉쭉 하면 불빛 나오고, 그지? 카운팅 되는 거, 그죠? 공짜로 전기. 그다음 이거는 여기 중간에 이 자석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자석이 코일 속을 통과하면서 지금 자석이 왔다 갔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 졸라 흔들어, 쉐이키. 그러면 전자기 유도 되겠지. 그래서 충전이 돼. 그러면서 후레쉬가 되는 거야. 또 꺼질만 하면 또 졸라 흔드는 거야. 그럼 건전지 필요 없잖아, 그지? 평생 쓸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요거 발전기 요새는 안 하지. 쌀집 아저씨 자전거에만 있는 건데 어찌됐든 여기가 간이 발전기야. 여기에 바퀴 돌아가면 요 대가리가 돌아간단 말이야. 그럼 여기 돌아가면 요 안에서 자석이 졸라 돌아가. 그럼 전기 만들어내겠지. 그럼 너네 그 앞에 헤드라이트에 불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졸라 빨리 밟으면 빛이 확 나오고 천천히 밟으면 빛이 어러러러러 이렇게 작게 나오고 이러는 거. 근데 지금은 LCD 꼽으면 요즘은 건전지를 다 꼽아버리니까 설마 이렇게 하진 않지. 힘들게, 그지? 어찌됐든 그렇게 있다. 됐죠? 그렇게 이용한다 라는 거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내가 그래서 보라는 거야. 아까는 뭐였어요? 발전기였지. 지금은 뭐야? 전동기. 여기 봐. 뭐 꽂아 있어? 전지. 됐냐? 똑같이 생겼는데 얘는 전지가 꼽아져 있다고. 됐습니까? 근데 여기 잘 보면 전류의 자기장을 이용한, 즉 코일에 받는 힘. 이거는 전자기력을 이용한 거야. 전자기력. 전자기력 혹시 생각납니까? 닭발? FBI? 생각 안 나면 어쩔 수 없고요. 자, 그래서 이건 뭐 더 설명을 많이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전자기력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 B, I, L, 사인 세타인데, 자, 방금 전에 얘기했어요. B, 요거는 자기장이에요. 요거 자기장 표시예요. 자기장의 세기. I는 전류의 세기. 그 다음에 L 사인 세타는 도선의 위치.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 새끼의 전류가 뭐 이렇게 흐른다라고 합시다. 됐어요? 그러면 요 한쪽만 보세요. 그럼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자석이 오지. 됐어요? 그럼 이게 표시하는 방법인데 FBI인데 힘 F 찾는 거야. 전류와 자기장, B 자기장, I가 전류, FBI. 그럼 전류와 자기장이 동시에 흐르면 두 개 때문에 힘이 발생한다 그 뜻이야. 됐습니까? 이건 자기장과 전류가 동시에 작용하면 힘이 발생한다 그 뜻이야. 그럼 얘는 N극에서 S극, 전류는 이렇게 가. 그럼 엄지손가락 밑으로 가지? 그러니까 이 새끼는 밑에 쪽으로 힘을 받는 거야. 그럼 얘는 반대쪽이니까 방이 위쪽으로 받겠지? 그럼 회전이 이렇게 된다 이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돌아간다고요. 말이 그렇다고요. 그러면 어찌됐든 사인 세타 값 중에 요 세타가 90도가 되면 얼마냐? 1. 180도가 되면 얼마냐? 0. 그러니까 전자기력에서 이렇게 수평이 돼버리면 힘이 있다 없다? 없다야. 왜? 사인 세타 값이 0이 돼버리니까. 수직일 때 제일 크고. 됐습니까? 그게 전자기력이고 이 전자기력을 이용한 새끼가 누구다? 전동기. 됐습니까? 전자기 유도는 발전기. 됐습니까? 그 차이를 반드시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발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요 발전에서 이거는 뒤에 또 나와요. 뒤에 또 나오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두셔야 돼요. 아까 내가 얘기했죠. 터빈 얘기했고요. 터빈 있고 발전기 있고 그래서 전기 만든다 그랬지. 그럼 이 터빈을 어떤 새끼가 돌리느냐에 따라서 발전소가 결정이 된다고. 맞지? 그래서 이 발전기 그림부터 배워야 된다. 설마 씨 이거 보고 화력발전이요 이러진 않겠지. 그지? 특이하게 생겼잖아. 그지? 돔 모양으로 생겼으면 반드시 핵발전소다. 알겠냐? 자, 보일러 있으면 화력발전이고. 알겠지? 자, 화력발전은 화석연료 태우는 것, 즉 화학에너지가 에너지원입니다. 이 새끼를 태우면 봐. 화학에너지를 태워! 물을 끓여! 열에너지. 그럼 터빈 돌려! 운동에너지. 발전기 돌아가! 전기에너지. 됐어요? 이게 시험 문제라고요. 순서대로 돌아가는 게. 그 다음 수력발전은 포텐셜 에너지야. 포텐셜 에너지. 얘는 물을 끓일 필요가 없죠. 물이 떨어지면 다른 데 돌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포텐셜 에너지가 터빈을 돌려서 운동에너지. 이게 발전기 돌려서 전기에너지. 됐습니까? 순서대로 여러분들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핵발전. 핵발전은 또는 원자력 발전이라고 하는 얘는 핵에너지죠. 우라늄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얘는 핵 분열이나 핵융합으로 핵에너지가 물을 끓여. 그럼 이 물 끓이면 얘네들이 터빈을 돌려. 터빈을 돌리면 발전기가 돌아가서 전기가 만들어져. 이게 순서야. 됐습니까? 이게 순서야. 그러니까 이 발전소 문제도 100% 나오니까 반드시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넣어두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이거 틀리면 답도 없어요. 알겠습니까? 꼭 좀 머릿속 안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밑에 거 뭐 화력발전 종류 뭐 이런 건 필요 없고요. 아, 그런가 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